자, 그러면 이 세션의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조영순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장께서 퇴직연금 지속 성장을 위한 은행의 연금 운용 전략을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하나은행에서 연금사업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조영순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큰 무대인지는 사실 잘 모르고 왔고요. 올 보니까 굉장히 무대가 크네요. 하여튼 제가 저기 은행 경험에서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같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먼저 12회째를 맞는 2023 은퇴 전략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은퇴 전략 포럼은 노후 준비와 연금 제도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깊이를 더하고 있는 훌륭한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퇴직연금 지속 성장을 위한 은행의 연금 운용 전략을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이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안정한 가입자들이 인정할 만한 제도를 자리 잡기 위해서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은행이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22년 말 기준으로 336조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2015년 불과 126조에 불과했던 퇴직연금 자산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제도별 적립금을 보면 DB, DC, IRP 순으로 DB가 많은 부분을 사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률로 보면요, DB보다 DC, IRP의 성장이 사실 괄목할 만합니다. IRP는 직전 5년간 연평균 27% 성장했고요. DC 역시 연평균 17%에 달합니다. 앞으로 가입자들이 직접 운용하는 IRP, DC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성장 여력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같은 대표적인 연금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GDP 대비 비중 면에서 아직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퇴직연금의 규모가 GDP 대비 16%에 불과한 반면 이들 국가는 연금 자산이 GDP에 육박하거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역시 이들 국가의 연금에 보다 가까워져야 할 것입니다. 장표가 잠깐 바뀌었는데요.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선진국의 운용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운용 현황을 보면 연금 자산의 규모가 큰 주요국은 적립금의 약 42%를 글로벌 주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를 보시면 51%를 에코티 투자하고 있고 일본조차도 에코티 비중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실적 배당량 비중이 11%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의 적립금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노후에 이를 때까지 충분히 쌓지 못할 리스크, 소위 장수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최근처럼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돈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반면 연금 운영 모범국인 호주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보면 과거 10년의 연평균 수익률이 연 8.1%에 달합니다. 인플레이션 고려한 실질 수익률을 보더라도 5.7%에 이릅니다.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서 장수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짐작하셨다시피 과거 10년간 수익률이 2%에 채 미치지 못하여 인플레이션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손님들의 저희들은 니즈 변화를 캐치를 해야 합니다. 모 금융기관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퇴직연금 투자자 10명 중 4명은 연수익률 6 내지 8%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손님들의 수익률 니즈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률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자산관리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도 살펴봐야 합니다. 통상 4가지가 언급됩니다. 먼저 앞서 나온 장수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장수가 축복이 아닌 리스크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에 쓸 자산이 부족해지면 결국 인생 후반 삶의 질이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 리스크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내지 못하면 실제 내 퇴직연금 자산은 앉아서 잃어버리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롭게 더해지는 것이 시장 리스크와 인출 전략 리스크가 있습니다. 장수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혹은 앞서 설문에서 나왔듯이 연 6 내지 8%의 수익률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인 운용이 필수입니다. 이때 직면하는 게 바로 시장 리스크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자산 가치 변동을 겪게 되는데 이를 잘 관리해 가며 장기 투자할 경우 호주 퇴직연금에서와 같이 인플레이션과 장수 리스크를 넘어서는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출 전략 리스크입니다. 이는 연금 선진국에서도 실제 연금 인출을 시작한 은퇴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연금 자산은 어떻게 운용하느냐, 또 은퇴 후 얼마나 인출하느냐에 따라서 생활비가 달라지고 연금 자산이 소진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노후의 삶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퇴직연금 자산관리의 4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저희 은행의 자체 분석과 저희가 추구하는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은행 IRP 손님 중 적립금 1,000만 원 이상,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의 손님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IRP 손님 중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만 운용 중이신 손님의 비중은 약 57%이며 나머지 43%는 투자 상품을 일부 또는 전부로 운용 중이신 손님입니다. 원리금 보장형만으로 운용 중이신 손님은 장수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된 경우입니다. 나머지 43%의 연금 투자자는 시장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장 리스크 관리를 통해 꾸준하게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음 연령대 분포를 보면 45% 손님이 55세 이상으로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최근까지 연금을 받고 계신 손님은 불과 46.6%이지만 나머지 40%에 달하는 IRP 손님이 향후 인출 전략에 대한 솔루션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나은행 연금 손님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그 표는 최근 1년간 상품 변경 경험과 투자 상품 보유 여부로 손님을 분류한 자료입니다. 1년간 상품 변경 경험은 잦을수록 평소 적립금 운용에 관심이 크고 실행에 옮기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일 것입니다. 그 결과 상품 변경 이력이 없는 손님, 즉 다시 말해 연금 운용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되지 못한 분들이 64%에 달합니다. 예금이나 투자 상품 선택 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저희 내부 손님 대상으로 과거에 상품 변경 횟수와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연간 4회 정도 이상 상품 변경을 한 고객의 수익률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계 결과를 감안하여 손님별 특성에 맞는 은행의 솔루션을 손님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제안드리는 솔루션은 원리금 보장형 온리 손님을 위한 경쟁력이 있는 디폴트 옵션입니다. 지금까지 디폴트 옵션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리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실제 운용을 디폴트 옵션으로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 있으면서 운용을 거의 하지 못하는 손님께 디폴트 옵션이 효과적인 해법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누구나 그 특성을 알기 쉽게 자산 배분 펀드로 구성되고 보수는 저렴하며
정부에서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은행에서도 초저위험 디폴트 옵션과 함께 디폴트 옵션을 생애 자산 배분을 실행하는 TDF형과 일정한 자산 배분을 추구하는 밸런스드 펀드형으로 구분하여 위험 등급별로 3가지씩 총 7가지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디폴트 옵션 상품을 개발하여 손님께 제안드리고 뜻하지 않는 예금 등으로 방치되지 않고 더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 원리 손님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다음은 연금 투자는 하시되 운용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는 손님군입니다. 저희가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분들이 시장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저희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TDF입니다. 남은 은퇴 기간에 따라 펀드 내에서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TDF가 이러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최적의 상품이라고 판단되며 시장에 나와 있는 TDF를 분석하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TDF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TDF의 운용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극 투자형에 해당하시는 손님군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연금 운용에 관심이 높은 군으로 이분들을 위한 솔루션은 지속적인 투자 상품 발굴 및 대면 비대면을 아우르는 옴니채널 자산관리 서비스 개발입니다. 저희 하나은행은 TDF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에 두면서 연금 투자 상품의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적립금 운용 전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TF는 기본이고요. 채권 직접 편입이라든지 다양한 테마, 섹터형 펀드 등 상품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님이 편리하게 자산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연금 자산 관리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은행에서는 손님들의 연금 자산 관리를 지원하고 AI 기반 포트폴리오 제시를 위한 모바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면 채널을 선호하시는 손님들을 위한 연금 손님 상담센터를 지역 거점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면, 비대면을 아우르는 옴니채널 손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손님들이 자산 관리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퇴직연금 자산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출 전략 리스크 관리입니다. 연금으로 인출하시는 손님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인출기 특화 상품을 발굴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장기 운용 수익률을 원하시는 손님들을 위한 채권 직접 투자라든지 원금에 대한 훼손이 없이 연금 지급을 원하는 손님들을 위한 월 지급식 채권형 펀드 등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식 연금 자산 관리 및 인출 관리 컨설팅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PB 거점 점포 내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하나은행에서의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하나은행은 손님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퇴직연금 사업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손님의 자산을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퇴직연금 사업자의 노력이 모이면 10년, 20년 후 더 행복한 대한민국의 노후 만들기가 현실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